오우 답답하. 자 3단원 봅시다. 3단원은 뭘 배우는 파트냐? 결합을 배웁니다. 결합.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결합이 몇 가지 있니? 세 가지밖에 없죠. 뭐 있어? 이온 결합, 그 다음 뭐 금속 결합 맞아. 근데 뭐 공유 결합 먼저 합시다. 공유 결합. 그 다음 세 번째가 금속 결합이 있다. 자 대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모든 결합은 누구와 누구의 결합을 배우는 거니?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원자랑 원자가 결합을 띡 했대. 이 결합이 이온 결합이냐 공유 결합이냐 금속 결합이냐 그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화학원에서 절대로 배우지 않는 게 이 분자와 인접한 분자 사이에 이 결합은 안 배웁니다. 여기서부터 너네들이 좀 잘못 해석하는 게 있어. 첫 번째, 그럼 요게 결합력이 강하다, 즉 분자 간의 결합력이 강하다 약하다, 이거는 누구로 판단하는 거냐?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을 보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원자 간의 결합에서는 녹는 점, 끓는 점을 절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녹는 점, 끓는 점은 다시 얘기해 줄게. 내년 아니죠. 올해지. 너네 다음 달에 입학하면 화투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분자 사이의 힘. 이게 화투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화원은 이건 안 배워. 그래서 우리 뭐만 비교하면 되냐? 얘와 얘의 결합력이 강하냐 약하냐 이거만 보는 거예요. 단 녹는 점, 끓는 점에 이게 영향을 주는 건데 가끔 나올 때가 있어. 언제? 결정구조를 형성하면. 결정구조라는 건 이렇게 독단적으로 원자 두 개가 결합하고 빈 공간이 여기 있고 원자 두 개가 또 결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결정구조는 완전히 따닥따닥따닥따닥 다 붙어 있는 거야. 모든 원자가 다 붙어 있으면 우리가 배우는 원자 간의 결합을 배웠지만 이걸 다 끊어주는 게 녹는 점, 끓는 점이 됩니다. 결정구조에선. 그래서 결정은 무조건 결정구조에서 다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결정구조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결정구조가 아니야. 완벽히 덩어리 되어 있는 이런 결정구조를 갖는 애들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아요. 결정구조라는 게 그럼 뭐냐? 덩어리 되어 있는 겁니다. 덩어리. 자, 좀 이따 다 배울 거예요. 이 결정이 기본적인 이온 결합으로 형성되는 애들을 이온 결정. 금속 결합으로 형성되는 모든 애들은 금속 결정. 이렇게 표현해요. 공유 결합으로 형성되는 애들은 특이한 애들 몇 개를 공유 결정 또는 분자 결정이라고 불러. 그게 아니면 결정이 없어요. 자,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부터 얘기해 줄게. 이온 결합은 누가 하니? 항상 그렇게만 외우면 돼.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이다. 이렇게만 외웁시다. 즉 금속인 양이온과 비금속인 음이온. 맞아. 근데 수능에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금속 비금속의 결합이면 무조건 이온 결합입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왜 이게 좀 예외적인 게 있냐면 NaH. 자, 얘 양이온 되죠? 얘 양이온이야. 아이 쌤 양이온이 어떻게 결합해요? 그러니까 좀 예외적인 게 있어. 결론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다라고 외우지 마세요. 그냥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라고 외우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공유 결합은 누구랑 누구의 결합?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야.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그럼 금속 결합은 누구랑 누구의 결합이겠니? 금속과 금속의 결합이겠죠. 이렇게만 외웁시다. 자, 근데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왜 결합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왜 결합해? 네,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금속이 버린 전자를 비금속이 먹어요. 그럼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정기적 인력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런 것도 말이 어려워. 그냥 풀마 당기는 인력이다 이거예요. 공유결합은 왜 결합하니?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거 없죠? 왜 결합해? 전자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결합이 되죠.
전자를 몇 개 공유하냐에 따라서 단일 결합되냐, 이중 결합되냐, 삼중 결합하냐 여기까지 나누죠. 금속 결합은 왜 결합하는 거야? 금속인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양이온이 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속이 양이온이 된다는 거는 전자를 버린다는 거거든. 금속은 이제 양이온이 되는 건데 옆에 버린 전자가 되게 많아. 그럼 여러 가지의 자유전자가 생성됩니다. 이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에 또다시 정전기적 인력이 됩니다.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금속 결합된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 첫 번째, 분자냐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잘 나와요. 얘 분자라고 했어 안 했어? 분자가 절대 안 됩니다. 얘 분자야 아니야? 얘 분자 맞아요. 얘 분자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결론,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공유결합밖에 없어. 단 공유결합에서도 분자가 안 되는 게 있죠. 누구? 그걸 우리는 원자 결정 또는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애들은 분자가 안 됩니다. 매우 특수한 애들이에요. 자, 100% 모든 애들의 공유결합 중에 분자가 안 되는 이런 결정 구조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가 누구 있니? 원자로만 이루어진 결정 구조. 분자 결정은 아니구나. 원자로만 이루어진 결정 구조 또는 원자 결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니? 이걸 공유 결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원자 결정, 공유 결정, 이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항상 결정은 덩어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원자로 이루어진 덩어리. 가장 대표적인 게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체. 이게 뭐였어?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흑연. 요게 있고, 그 다음 SiO2라는 이산화규소로 계속적인 결정 구조가 생성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다? 이산화규소. 자, 이걸로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제품 뭐 있냐? 유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자 결정 구조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기억 잘해. 공유결합은 99.9%는 분자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0.1%는 분자라고 부를 수 없어. 그 애들이 얘밖에 없어요. 얘네가 아니면 무조건 분자야. 그 다음 얘네들은 왜 분자로 결합이 못하냐? 다이아몬드만 해볼까? 다이아몬드는 한 개의 탄소에 연속적인 탄소들이 다 결합하는 거야. 즉 이런 식으로 그물 구조를 형성하면서 계속 탄소 존나 많아. 이게 완전히 이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이아몬드를 녹인다 라고 하려면은 이 모든 결합을 다 끊습니다. 이게 다이아몬드의 녹는 점이에요. 그만큼 녹는 점이 매우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장 쉽게 이온 결합인지 공유 결합인지 금속 결합인지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이 뭐였니? 전기 전도성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전기가 통하니 안 통하니. 자, 그러면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은 일단 첫 번째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니 먼저 비교해보고 액체 상태에서 전기 통하니 이걸 비교해보면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온 결합은 고체일 때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합니다. 자, 이온 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NaCl이에요. 소금. 고체 소금은 왜 전기가 안 통한댔냐? 일단 내가 많이 얘기했을 거야. 누누이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는 뭐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된댔어.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있든가 아니면 이온이 있으면 됩니다. 대신 어떤 이온이 있어야 된다니? 음이온, 양이온이 이온이야. 움직일 수 있는 이온이 있어야 돼요. 고정된 이온이 아니고. 자, 그럼 문제. 이온 결합은 이미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자가 쏙 넘어간 겁니다. 즉 나트륨에 있던 전자 하나가 염소로 넘어간 거야. 그럼 이미 나트륨은 전자 한 개를 버렸죠. 나트륨은 이미 Na+가 되는 거예요. Cl은 전자 먹었으니까 Cl- 되거든.
자, 그러면 Na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거든? 문제가 있어. 이온 결합을 했을 때 이온 결정으로 들어있습니다. 이온 결정. 이온 결정은 모든 애들이 완벽하게 따닥따닥 다 붙어 있는 거야. 모든 애들이 따닥따닥 다 붙어 있으니까 이온은 있지만 움직일 수 있는 이온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이온이 없는 거야. 자, 근데 액체로 녹였다는 거는 너네들이 이걸 또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 액체로 녹였다는 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얘야. 다른 점이 뭔데? 위에 거는 물에 녹인 겁니다. 소금물이에요. 아래 거는 열을 가해서 액체 소금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액체 소금이 만들어졌다는 뜻 자체가 이 결합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이제 결합 다 끊었어. 다 끊으면 이제 드디어 Na 플러스 덩어리 자체랑 Cl 마이너스 덩어리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니까 움직일 수 있는 이온이 생겼죠? 전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을 열을 가해 보면은 잘 봐. 전기 전도성이 자, NaCl 솔리드 상태에서 가열했대. 그럼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될까? 솔리드 상태는 전기가 안 통해. 그러다가 어떤 온도가 됐대. 그랬더니 갑자기 전기가 통합니다. T도C를 그럼 우린 뭐라고 할 거야? NaCl의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녹으면 전기 통하니까. 그래프를 잘 이해하세요. 자, 공유 결합은 내가 아까 분명히 전기가 통하려면 자유전자가 있든가 이온이 있든가 둘 중 하나 있어야 돼요. 자유전자가 있을 수 없어요. 왜? 전자를 다 공유시켜 버렸잖아. 단단하게. 공유시켜 버리는 순간에 자유로운 전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온이 될 수가 없지. 비금속이 결합하는데 어떻게 이온이 되냐? 절대 전기 안 통합니다. 절대. 근데 금속 결합은 고체일 때도 전기가 통하죠. 왜 통해? 분명히 내가 자유전자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결합된댔어. 그럼 당연히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전기 당연히 통하지. 근데 녹여버리면 더 잘 통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전기 전도성으로 각각의 결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쉽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개 더. 공유 결합 중에서 수용액으로 녹일 때와 액체 상태를 또다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액체일 때 전기 통한다, 안 통한다? 이거 절대 안 통해, 절대. 자, 나는 공유 결합에서만 비교할 거야. 절대 안 통한다니까?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수용액으로 녹으면 전기가 통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걸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한다고. 잘 이해해야 돼. 극성 공유 결합은 그럼 뭐고, 무극성 공유 결합은 뭐였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극성이 되고 어떻게 하면 무극성이 되는데? 물이랑 기름. 물이랑 녹겠지. 얘는 물이랑 잘 섞이고 얘는 잘 안 섞여요. 근데 왜? 내가 진짜 한쪽으로 치우치면 극성 공유결합이 된댔고 대칭 구조가 되면 무극성 공유결합이 된다라고 했을 거야. 2학기 중간고사 때죠? 아마 이제 기억이 잘 안 날 건데 수업 들어보면 기억을 아마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물 자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지. 요게 산소의 전자고 수소가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를 한 개씩 줍니다. 그래서 산소 입장에서는 옥텟 규칙이 만족이 되고 수소 입장에서도 듀엣 규칙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단 산소와 수소에 들어봤던 표현이 있죠? 전기 음성도가 같냐 다르냐? 다르죠? 자, 전기 음성도 외운 거 잘 떠올려봐. 산소 몇? 산소 3.5입니다. 플로린이 4.0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0.5씩 떨고 그랬잖아. 수소는 제일 왼쪽 위에 있죠? 몇 점 몇이었어? 그러면 이 전기 음성대 뜻이 뭐였니? 뭘? 공유된 전자쌍을 원자핵이 끌어당기는 능력치입니다. 산소는 3.5로 당기고 수소는 2.1로 당겨요. 당연히 산소가 당기는 힘이 크니까 산소가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 그랬어. 그럼 산소 쪽으로 전자가 약간이라도 치우쳤기 때문에 수소는 아주 약간의 부분적인 양전화가 된댔고. 왜? 원자핵은 그대로니까. 산소 쪽은 아주 약간의 부분적인 음전화가 된다고. 이걸 쌍극자 모멘트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얼마다? 0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무극성이 0입니다. 그래서 이게 극성 분자 한쪽으로 치우친 애들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뭐라고도 얘기한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보다 크다 라고도 얘기하죠. 요게 이제 오늘 배워야 될 내용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이온결합부터 세부적으로 좀 갑시다. 자,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이 그래프를 한 개 주죠. 잘 기억을 떠올려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자, 여기는 에너지의 크기고 얘는 거리입니다. 그럼 이온결합은 A 지점, B 지점, C 지점 어디에서 결합을 형성하느냐? 무조건 B입니다. 이온결합이든 공유결합이든 똑같아 그래프가. 근데 왜 B에서 결합한댔어? B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죠. 에너지가 제일 낮다는 뜻은 가장 안정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자, 대신 중요한 게 A에서는 왜 결합이 안 돼? 이 상태가 A죠. B가 정확하게 붙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C는 굉장히 먼 상태입니다. 근데 왜 B에선 결합이 되는데 A에선 왜 안 돼? 그래, 그게 나와야 돼. 인력과 반발력 중에 뭐가 우세하다는 건 알아야 돼. A가 뭐? 인력보단 반발력이 우세죠. 그럼 C는 인력과 반발력 중에 인력이 우세입니다. 인력이든 반발력이든 력자, 힘력자입니다. 힘이 크면 그만큼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B지점을 뭐라고 했냐?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게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자, B지점은 NaCl의 획간거리의 값이 요 B의 X축 성분이에요. 그러면 NaCl의 획간거리,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입니다. 그럼 2분의 B라고 하면 나트륨의 반지름이다. 안 된댔어. Cl과 Na의 반지름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2분의 B가 반지름 하면 안 돼. 단, 반지름을 할 수 있는 애가 있죠. 누구? 이원자 분자. 저번에 시작해야 되겠지? 이원자 분자를 형성시키고 핵간거리의 절반치 친 게 실제 그놈들의 이온 반지름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지금 이 B가 NaCl의 그래프였대. 그러면 나는 이제 MgO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이 B 위치에서 몇 사분면으로 가야 될까?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야,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은 아래로 더 내려간다는 뜻은 뭐야? 에너지가 더 크게 방출된다는 거야. 크게 방출된다는 뜻이 뭐니? 자, 지금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면 방출할수록 안정적이라서 불안정적이라서 안정적입니다. 더 안정적이라는 건 결합력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거든. 결합력이 강하다는 거는 나랑 선아가 한 손 잡는 것보다 나랑 경미가 두 손 잡는 게 결합력이 강력한 거 아니야. 강력하게 결합할 때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하는 거예요. 그럼 결합력을 먼저 따져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럼 NaCl과 MgO의 결합력 중에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할래? MgO가. 이게 훨씬 커요.
그럼 이온 결합의 결합력은 무엇에 영향을 받니? 결합력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영향을 받습니다. 뭐랑 뭐 있어? 첫 번째, 핵간거리가 어떨수록 결합력이 세다라고 했니? 가까울수록, 짧을수록.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굉장히 인력이든 반발력이든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핵간거리가 짧을수록 결합력이 커. 아니면 뭐라 했냐? 이온 결합이니까 양이온, 음이온이 아마 나올 거야. 이온들의 전하량이 클수록 결합력이 커집니다. 대신 둘 중에 훨씬 중요한 게 뭐랬어? 전하량이야. 전하량이 훨씬 크면 클수록 결합력이 셉니다. 그럼 봐봐. NaCl은 자, Mg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CaS라고 봅시다. 물론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볼게. NaCl은 나트륨은 수소, 리튬, 나트륨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칼륨이 있는데 여기는 칼슘이 있어요. 즉 나트륨보다 한 단계 뒤로 갔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배웠어. 반지름이 커, 작아? 얘가 큽니다. 얘보다 한 단계 작긴 해. 나트륨은. 근데 뭐 단짝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잘 추측은 해봐. 칼슘이 클 것 같아? 반지름이? 나트륨이 클 것 같아? 얘가 큽니다. 근데 Cl은 여기에 있잖아. 근데 S는 얘 옆에 있어요. 그럼 얘랑 얘는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럼 봐봐. 얘가 얘보단 커. 얘는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결합하는 애랑 이렇게 결합하는 애 중에 누가 핵간거리가 더 길까? 이게 깁니다. 얘는 차이가 별로 없지만 얘는 차이가 많거든. 결론 이렇게 되는 거야. NaCl. 당연히 나트륨보다 염소는 작습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보다 커질수록 반지름 작아지니까. 근데 S는 비슷하다 보자고. 물론 황이라는 거는 Cl보다 약간 크긴 클 거야. 근데 그 비슷해. 근데 나트륨보다 칼륨은요, 칼슘은 껍데기가 크니까 반지름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핵간거리는 얘는 여기고요. 얘는 여기입니다. 얘보단 얘가 핵간거리가 좀 길어. 그러면 난 여기다 표현 안 됐어. B보다는 어디로 가야 돼? 거리가 일단 거리가 멀지.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얘랑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1가 대 1가의 결합이에요. 2가 대 2가의 결합이야. 이러면은 당연히 녹는 점, 끓는 점 비교 불가입니다. 2가짜리가 무조건 존나 커요. 거리도 영향을 받지만 거리의 영향은 많이 안 받아. 전하량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가 녹는 점, 끓는 점이 훨씬 높아. 그 얘기는 훨씬 녹는 점이 높다는 건 잘 안 끊어진다는 뜻이고, 잘 안 끊어진다는 거는 결합력이 강력하다는 뜻이고, 결합력이 강력하다는 건 결합할 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그럼 어디로 간다? 일로 간다. 결론 어디에 찍어야 돼? 여기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의 개념만 알아도 기본적인 문제는 다 풀려요. 이온결합은. 자, 그 다음에 이온결합이라는 거는 특징이 또 뭐 있니? 이온결합의 특징은 굉장히 결합력이 강하다고 할 거야? 약하다고 할 거야? 강합니다. 소금의 경우에 녹는 점이 정확히 801도예요. 800도나 줘야 녹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결합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물이야. 야, 물도 녹는 점, 끓는 점 존나 높은 거예요. 공유결합 중에서. 나중에 나올 거니까 됐어요. 대신 그렇게 결합력이 강력하다는 물 또한 녹는 점이 몇 도면 녹아버리냐? 0도잖아. 물의 녹는 점이 0도죠? 소금 녹는 점은 801도라고. 비교 불가능해요. 결합력이 얘가 훨씬 센 겁니다. 근데 이온결합의 가장 큰 특징, 외부 충격에 굉장히 약합니다. 소금을 집에 가서 내가 해버렸지, 그 2학년 때. 부셔보면
존나 잘 부셔져요. 이 얘기는 뭐니? 외부에서 힘을 주면 굉장히 쉽게 부서진다는 뜻이야. 근데 왜? 여기가 아까 지워버렸네. 얘가 이온 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게 NaCl인데 내가 그런 거 기억나니 이거? 파란 걸 Cl이라고 하고 빨간 걸 나트륨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제 얘는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결합해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당연히 모든 애들이 다 인력이야. 인력. 얘 있면서 얘도 인력. 그러니까 결합력이 되게 센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힘을 준다는 거는 힘을 줘서 한 칸 미는 겁니다. 한 칸을 밀어버리면은 이제 파란색이 어디로 가는 거야? 양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거죠.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이제는 얘와 얘가 인력에서 반발력으로 변했죠. 그래서 반발력은 밀어내는 힘이니까 쉽게 깨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결합력이 약하다라고 하면 안 된다. 결합력은 강한 겁니다. 근데 외부에서 힘을 주면 인력에서 반발력으로 바뀌기 때문에 쉽게 깨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결합력이 약하다는 건 표현 한 번도 안 썼어. 잘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만 알아도 기본적인 문제는 다 풀려요. 자, 한번 풀어볼게. 기본적인 문제들 한번 먼저 보자. 자, 여기는 진짜 내용 자체가 안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다 풀어야 됩니다. 117쪽에 1번, 2번 두 문제 다 풀어와. 117쪽에 1번, 2번. 오늘은 내가 기본 개념만 수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계속 문제 풀 거야. 여기는 그냥 문제 풀면서 마스터한다 생각하세요.
화학에서 거의 3단원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리고 3단원에서 아예 3점짜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3점짜리도 많이 나와. 특히나 여기 파트 말고 뒤에 나가면 전기 음성도 계산해가지고 분자의 극성 유무 판단하고 쌍자 오메트 합 이거 무조건 3점이에요. 근데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야. 정답률이 90%가 넘어요. 이거. 여기선 절대 틀리면 안 돼. 절대. 여기서 일단 점수 따야 돼요. 자,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에이 뭐 핵전화가 나왔으니까 문제 끝나버린 거야. 이게 리튬, 산소, 플로린, 알루미늄. 자, 그런 다음에 바닥 상태 원자 SD까지 나타냈고 SD로 이루어진 화합물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래. 가는 A와 B로 이루어졌네. 근데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이 3몰이에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 A 또는 B가 하나, 나머지가 두 개라는 거죠. 그래야 세 개 있는 거지. 근데 A, 야, Li 오면은 뭐야? Li는 1가고 산소가 2가니까 얘가 두 개죠. 이런 것도 못하면 안 돼. 그럼 음이온이 지금 몇 개고 양이온이 몇 개야? 음이온이 한 개. 전화랑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개수야, 개수. 양이온이 두 개. A는 2입니다. 그 다음에 A, C니까 Li와 C는 플로린이죠. 그럼 1대1로 결합하니까 그래서 2입니다. N은 양이온 1이고 음이온도 1이니까 B는 1이죠. 자, 그 다음에 다는 B와 D인데 B가 산소고 D가 알루미늄이니까 AlO 2대3으로 결합하죠. 이것도 모르면 안 된다. 3가고 2가면 무조건 크로스로 숫자는 계산하시면 돼요. 2개. 산소는 3개. 크로스로 오면 돼. 숫자는 5, 5. 그럼 C는 음이온 수가 3개고 양이온 수가 2개죠. 이번엔 3분의 2입니다. 자, 그래서 X는 5이다. 맞고요. 나를 구성하는 원소의 원자가 전자수의 합은 8이다. 나를 구성하는 원소 리튬과 플로린 원자가 전자수 몇 개? 1개. 원자가 전자수 7개 더하면 8개. 맞죠? 가에서 다는 모두 액체 상태에서 전기성은 야, 이거 무슨 결합?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 무조건 통합니다. 답이 5번.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가 아니에요. 자, 2번 문제 빨리 봅시다. 자, 보자마자 뭐 할래? 써. 누군지 쓰세요. 2주기 16족 산소, 3주기 2족 마그네슘, 3주기 17족 염소, 4주기 2족 칼슘. 됐어. 녹는 점은 BA랑 DA 비교하래. BA는 MgO입니다. 그 다음에 DA는 CaO야. 자, 먼저 내가 뭐 배우랬냐? 제일 중요한 건 전하량이에요. 근데 전하량이 같지? 이럴 때는 뭐 때문에 녹는 점이 달라진다? 핵간거리 때문에 달라진다. 핵간거리가 어떨수록 녹는 점이 높다? 짧을수록. 산소는 동일하지만 마그네슘보다 칼슘이 반지름이 크니까 핵간거리가 누가 짧어? 얘가 짧죠? 녹는 점은 얘가 높습니다. 맞네요. 이온 반지름분의 이온의 전하는 A가 C보다 크대. 자, A랑 C랑 단적 비교를 하면은 일단은 이온 반지름은 얘는 무슨 이온 되니? 일가음이온. 누구처럼 돼? 아르곤처럼. 그 다음에 C는 요건데 A는 네온이 되죠? 얘는 이가음이온. 결국은 아르곤이랑 네온의 반지름은 누가 누구보다 크냐? 아르곤이 당연히 반지름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A랑 C랑 비교한다는 거는 그냥 그리는 거야. A께 산소니까 이마 다 쳐 그냥. 그럼 C는 아르곤이니까 이만한 거예요. 존나 큰 거야 더. 근데 전하 얘 몇 가니? 2가. 얘 몇 가야? 1가죠? 절대값이니까. 이건 분모값이 존나 크고 분자는 작아. 당연히 얘가 크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면 이온 반지름을 차이가 나더라도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분자값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값이 확실한 거. 이건 값을 안 줬잖아. 이건 몰라요. 그냥 분자만 보세요. 이러면 DC2는 문제에서 D가 칼슘이고 C가 Cl이니까 CaCl2 염화칼슘을 줬네. 이온은 전자수가 모두 같대요. 자, 이온 상태는 얘가 2가 양이온, 얘는 1가 음이온.
누구의 전자 배치? 아르곤의 전자 배치. 아르곤의 전자 배치. 같습니다. 답이 다 맞다. 자, 이러니 내가 설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풀면 돼.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3번은 좀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자, 3번 풀어봐. 뭔가 이상해 보이는 걸 풀어야 돼. 어려워 보이는 걸.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 헷갈리게 좀 내긴 했는데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풀어봤지? 안 돼? 자, 이게 나도 한번 쓱 봤는데 정확하게 누군지 모를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요거 안 주면 몰라. 자, 한번 봅시다. 2, 3주기의 원소 X에서 Z를 이루어진 화합물 가에서 다까지. 자, 보면 X, Y인데 5개래. 이건 니네가 빨리 판단해야 돼. 문제 보지도 말고 얘는 무조건 2가 양이온 대 3가 음이온의 결합이든가 3가 양이온 대 2가 음이온의 결합입니다. 이거밖에 안 돼. 자, 근데 또 하나 더. 아이, 쌤요. 이거 되는데요. 그럼 5개인데요. 이건 새끼들아 이온이 아니야. 공결합이니까. 근데 너네가 먼저 무조건 그럼 2족과 13족의 이렇게 되면 16족이고 얘는 13족이고 2족이고 얘가 15족이구나. 이 정도는 판단해야 돼. 근데 문제 이런 거 풀 필요도 없어. 이거 다 줬어. 자, X라는 새끼는 전자가 원래 X-2개예요. 근데 이온 됐을 때가 X개래. 그럼 전자를 몇 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2개를 쳐먹어야 된다는 거지. 2개를 먹어가지고 X가 된다는 거 아니야? X이온이. 결국 X가 2가 음이온이라는 걸 준 거예요, 문제에서. Y는 전자를 3개 원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버려가지고 이게 되는 거네. 그러면 이제 Y라는 게 3가 양이온이다. 이렇게는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온 됐을 때 전자 같습니다. 등전자예요. 자, 지금 문제에서 2, 3주기라고 얘기했거든? 2, 3주기에서 음이온과 양이온이 등전자 되려면 방법은 네온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아르곤이라고 하는 순간에 이 새끼는 3개 버려서 18개 되거든? 3개 버려서 18개 되려면 원자번호 21번이에요. 그래야 3개 버려서 18개 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조건을 맞기 위해서 네온밖에 안 돼요.
네온밖에 안 되니까 네온일 때 전자 두 개 먹어서 네온 되는 게 X는 산소고 Y는 알루미늄밖에 안 되겠네. 3주기 13족이고 2주기 16족 원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Z 이온이 자 Z도 똑같아. X, Y-1이었는데 Y개가 되네. 전자 한 개를 어떻게 하면서 이온됐다? 전자 한 개를 버리면서 이온이 된 거죠? 전자 한 개를 먹어서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한 개 먹어서 되는 거니까 플로르 아니면 염소야. 근데 플로린이라고 치면은 네온 돼버리죠. 그럼 얘도 X가 됐어야 돼. 그래 아니지. 얘야 얘. Z는 염소입니다. 어쨌든 얘가 16족, 13족, 17족을 종류해. 자 그러면 이제 나도 알 수 있죠? 가는 X, Y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니까 결국은 Al2O3가 되는 것이고 나는 Y, Z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야. Y가 얘고 Z가 얘니까 AlCl3죠. 이렇게 되면 4개가 되겠네. 자 문제 봅시다. 기억보기. Y분의 X가 3분의 1이래. X가 몇이었냐? 네온 배치니까 10개고 Y는 18개. 아르곤입니다. 그래서 18분의 10이기 때문에 3분의 1보단 크다. 맞죠? 그 다음에 Y와 Z는 같은 주기 원소래. Y가 알루미늄 3주기, Z는 염소 3주기. 맞네요.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의 비가 가 대 나가 2대 1이래. 가는 양이온 몇 개야? 가에서는 요게 가니까 양이온은 2개, 음이온은 3개. 나에서는 양이온 몇 개? 1개. 3개죠, 음이온이? 그러면 얘 대 얘가 2배 크네요. 2대 1이 아니라 1대 2다 이렇게 해야죠. 답이 기억 니은만. 맞다. 답이 3번이에요. 자, 요 정도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 이 정도 문제만 풀면 돼. 자, 그런데 제일 짜증나는 문제 줄게.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게 7번 유형. 이게 그래프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 짜증납니다. 엄청 어려운 건 아니야. 약간 헷갈려. 7번 문제 한 문제 풀고 오셨다 합시다.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양이온이 되면 원자 반지름이 커, 이온 반지름이 커? 원자 반지름 크네. 음이온이 되면 전자가 들어와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하니까 이온 반지름이 커지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은 이온의 반지름을 얘기한다는 거는 이온 반지름은 음이온이 된 애들은 무조건 같은 주기의 18족이 되거든.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이온 반지름이 원래보다 커지지. 근데 여기에 있는 애들은 원자 반지름에서 이온이 되면 그 오른쪽에 18족이 된단 말이야. 훨씬 작아져. 이걸 경향성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은 주기에서 반 갈라서 음이온이 된 애들은 이온 반지름이 커지고 양이온이 된 애들은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 이렇게만 봐야 돼.
다 했냐? 많이 어렵진 않아. 다음 몇 번 나오니? 2번 정답. 자,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 같냐? 이걸 다 줘버리면 진짜 이 수능특강 어쩌려고 자꾸 이렇게 쉽게 내는지 모르겠어. 이거 안 줘야 돼. 그리고 나머지 조건에서 이걸 찾아야 되는 게 문제인데 지금 다 줘버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도 줘버렸다. 아니 쌤 A, B가 누구고 CD가 누군지 누군지 모르지. 근데 1대1로 결합한 거예요. 그럼 MgO랑 NaCl밖에 안 되잖아. 경우의 수가 너무 없어. 좀 더 줬어야 되는데. 아쉬운 문제. 자, A와 C는 원자 반지름을 안 줬다? 근데 D랑 B는 줬어. 다 필요 없이고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커졌죠? 음이온이에요.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커졌어? 음이온. 근데 둘 다 음이온이니까 얘 아니면 얘겠죠? 근데 원자 반지름만 보더라도 되고 이온 반지름 봐도 돼. 왜? 어차피 얘나 얘는 원자 반지름일 때도 껍질수가 얘가 많고요. 이온이 됐을 때도 얘는 아르곤이 되는데 이온이 됐을 때 네온 된단 말이야. 이온이 됐을 때도 얘가 반지름 더 커요. 이온 반지름이 큰 너가 염소예요. 너는 산소. 이래 되는 거야. 그럼 산소랑 짝꿍이 마그네슘이니까 B의 짝꿍이 마그네슘이면 A, B라 했기 때문에 얘가 마그네슘입니다. 그 다음에 C의 짝꿍이 나트륨이니까 너가 나트륨. 확인. 나트륨이랑 마그네슘 중에 이온이 되면 누구의 이온처럼 변해? 네온처럼 변하죠. 그럼 나트륨은 양성자 11개,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8개 전자 있고요. 마그네슘도 똑같아. 전자는. 대신 양성자만 달라.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핵전하가 클수록 등전자 이온일 경우에는 이온 반지름이 작댔어, 크댔어? 얘가 그럼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습니다. 얘가 커요. 많이 잡아당기니까 작아지는 거야. 나트륨이 커야 돼. 봐봐, 나트륨이 크죠? 얘보다. 그럼 우리가 가정한 게 맞는 겁니다. 원자가 전자수는 B가 D보다 크대. 원자가 전자수 6개, D는 7개. 땡. 녹는 점은 A, B가 CD보다 크대. A, B는 MgO 2가 대 2가야. CD는 1가 대 1가. 무조건 2가짜리 크댔어. 양이온의 전자수분의 음이온의 전자수는 A, B가 CD보다 크대. A, B는 양이온의 전자수 몇 개니? A, B 양이온의 전자수 2, 음이온의 전자수 2. CD는 양이온의 전자수. 아이씨, 2분의 2가 아니구나. 양이온이 전자가 지금 몇 개 된다고 할래? 양이온인 2개 전자 버렸으니까 10개 돼, 10개. 음이온의 전자수도 10개. 이렇게 봐야겠다. 자, 그 다음에 CD는 음이온의 전자수, 양이온의 전자수는 10개. 근데 음이온의 전자수는 몇 개니? 18개죠? 아르곤 배치니까. 틀렸다. 답이 니은만 맞아요.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자, 좀 이따 쉬었다 합시다.